2024년도에 노무관리 시 특히 주의할 점 있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2024년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2020년부터 거의 올해까지 해서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무조사도 많지 않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줄었죠. 예, 그랬었죠. 노무도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정기감독도 있고 수시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진 할당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매년을.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 생각에 정말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몇 년을 못했기 때문에 2024년에도 제 생각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점검이 많을 것 같아요. 정기감독 같은 경우는 언제 가겠다 이런 서류를 준비해라.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날라봤을 때 왜 우리가 대상이 됐지 그래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건 원래 코로나 때 하셔야 되는 게 좀 밀려서 지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업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2010년도에는 단순한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을 안 줬다,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 연차 휴가를 적게 받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이제 노동분쟁의 고도화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오히려 더 좀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이 좀 반말을 한다거나 약간 욕을 섞어서 좀 친밀감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넘어갔다면 지금들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걸 문제의식을 삼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본인이 좀 터프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나는 상남자다. 내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문제 사원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직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약간 정신병에 가까운 또는 강박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입사를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그런 걸 표현을 좀 못했는데 이제 권리의식도 늘어나시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약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채용 단계에서 조금 더 검증을 엄격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입사해서 일을 하실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 이상한데? 그러면서 함부로 해고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에 굉장히 좀 피해를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함부로 해고하지 않으시고 좀 원만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왔을 때 함부로 해고를 하시게 되면은 더 큰 데미지를 입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뭐만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하면서 뭘 했다 그러면 신고.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그냥 눈빛만 마주쳤는데 날 괴롭히는 거다.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어떤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좀 받으시면서 2024년에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예전에는 제가 강의 가거나 사장님들 만나면 가 문제다. 거기에 이상한 일인데 요즘은 저희도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지만 유튜브가 문제다. 문제라는 거는 정보 제공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노무 관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하거나 강의 가거나 제가 책도 있지만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신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휴일 대체제도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도화된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요 직원 수에 따라서 사업장이 꼭 해야 되는 노무관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분이 외국인이다 그래서 안 쓰시거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안 쓰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짧게 일하시는 분 계약서 누락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서 사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 빠짐없이
잘 쓰시고 또 근무 조건이 변경되면 그 반영해서 다시 계약서 쓰는 기본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부분이요.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연장 근무를 하면 그 시급에 맞는 돈을 지급을 하는 거, 그것도 사실 최저임금 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정해진 시간이랑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기본이잖아요. 계약서 쓰고 임금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같은 거 누락되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회사는 이거 플러스해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신다라고 하시면 연장 근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각각 가산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5인이 넘어가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주일 1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 제한을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그러면 초과해서. 그러니까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만 정확히 지급하시면. 그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 관리도 마찬가지죠. 연차휴가 1년 하면 며칠이고 1년 이상이면 며칠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것들도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고, 일주 12시간의 연장근무 한도가 있고, 연차 휴가도 지급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5인 미만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시근로자 수 10명인 경우에는 너희도 이제 회사 같은 거야. 너네도 이제 규정 하나는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 만드시는 거. 이런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기본이 없는데 사실 이런 것 저런 거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도 잘 쓰지 않는 데서 연봉을 어떻게 결정하는 효율적인 걸 따진다거나,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으면서 수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선후가 바뀐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노무 관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노무 관리는 본인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또는 의도적으로 금액을 크게 임금 체불 일부러 한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면, 노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구속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준 임금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약간 의도적이다 그러면 벌금을 맞고 그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큰 죄죠. 그러니까 지키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노무관리는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업정지 당하고 구속당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게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벌벌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설령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된다. 근데 그 책임이 너무 크지는 않다.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4년도에 또 이게 노무 포인트를 또 잘 짚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노무사님 책 신간 나오신 거 한번 소개 좀. 네네. 소개시켜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이제 제목대로 하면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 인사 노무 관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소규모 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상시근로자 수 한 20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이고요. 이 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개정된 법을 반영을 해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산입범이라든가 휴일 대체공휴일 확대 같은 경우 이제 최근법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책이다. 노동법 책 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좀 잘 구성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라고 제가 쓴 책이니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정가는 2만 원인데 온라인으로 사시면 좀 할인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많이 판다고 해서 저한테 크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 되시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돈 벌 목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좀 보시고 옆에 두시고 필요한 거 찾으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또 사례가 좀 있어서 되게 읽기 좋고 네. 편하더라고요. 네, 좀 쉽게 사례 네, 위주로 술술 좀 잘 하려고 넘어가서. 노력했습니다. 독자분들이 이러시다 궁금하면 노무사님한테 질문 드려도 여기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 잘못된 게 있고 그러시면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중소기업 사업주님들이 좀 알아야 할 2024년 노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